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토트넘 허스퍼가 손흥민 선수의 후계자로 점찍고 거액의 이적료를 제시하고도 이번 겨울 이적 시장 기간에 연달아서 선수 본인의 거절로 협상에 실패하는 충격적인 상황에 봉착했습니다. 프랑스 대표 공격수 콜로무아니에 이어 또 다른 프랑스의 핵심 윙포워드 마티스텔이 토트넘 이적을 거부한 것인데요. 다니엘 레비 토트넘 회장이 직접 독일로 건너가서 설득에 나섰음에도 불구하고 면전에서 거절당한 상황이 알려져 정말 큰 충격에 빠지고 말았다고 합니다. 선수들이 토트넘을 기피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인데요. 대체 그 이유가 무엇인지 유럽 현지의 이적시장 1티어 기자들의 독점 보도 내용을 통해 그 내막과 더불어 토트넘의 겨울 이적시장 최신 상황 총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티스텔의 영입 시도가 실패한 상황을 가장 먼저 보도하면서 발빠르게 내부 소식을 전한 인물은 스카이 스포츠 독일판의 바이에른 뮌헨 담당 기자로 유명하죠. 플로리안 플레텐베르크 기자와 캐리 하우 기자입니다. 나란히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네트워크, 내부 정보망을 총동원해서 실시간으로 거의 생중계하듯이 이 협상 상황을 전했는데요. 우리 시간으로 2월 1일 새벽 1시 25분에 올라왔고 그 트윗을 시작으로 아침까지 다양한 내용들이 전해졌어요. 트위터 멘션의 조회수가 거의 34만에 육박할 정도로 엄청난 관심을 모았는데 바이에른 뮌헨에서 뛰고 있는 마티스텔이 그렇게 인기 있는 선수, 그렇게 높은 가치를 인정받는 선수는 아니에요. 올 시즌 분데스리가에서도 아직 한 골도 넣지 못했고 거의 백업 자원, 교체 자원으로 몇 분밖에 뛰지 못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어찌 보면 프랑스 내에서는 음바페의 뒤를 이을 만한 유망주로 기대를 받았고 그런 과정 속에서 스타드 렌에서 바이에른 뮌헨이 어린 나이에 데려와서 조금씩 기회를 주고 있었는데 오히려 지난 시즌에는 뭔가 좀 보여줄 것 같았지만 올 시즌에는 코망이나 그나브리, 밀러까지도 이제 팀을 떠나거나 은퇴가 좀 가까워오는 상황이 되면서 더 활약을 잘 해줘야 되는데 막상 기대만큼의 임팩트나 또 출전 시간이 주어지지 못하다 보니까 바이에른 뮌헨이 선수 측의 의견에 따라서 선수 본인이 떠나고 싶다라는 의사를 구단 측에 전함에 따라서 시즌 도중임에도 이적을 허용하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협상이 개시가 된 거거든요. 그런 가운데 여러 프리미어리그 팀들이 시즌 중 전력 보강을 위해 입찰에 나섰는데 그 여러 팀들 중에 가장 적극적이었던 팀이 토트넘이었던 겁니다. 플로리안 플레텐베르크 기자가 긴급하게 올린 트위터 내용을 보면 토트넘의 회장 다니엘 레비가 현재 뮌헨에 있다. 그리고 마티스텔 선수 본인과 그의 에이전트를 직접 만나서 토트넘 합류를 설득하고 있다고 했어요. 왜 이런 설득 작업이 됐냐면 우선 구단 간 합의가 이루어지고 선수와 협의가 진행이 되잖아요. 바이에른 뮌헨 구단에서는 마티스텔이 토트넘으로 가도 좋다라고 합의를 했기 때문에 이제 선수랑 동의를 하면 바로 계약이 진행될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세부 내용은 6천만 유로라는 어마어마한 이적료였기 때문에 사실 일부 토트넘 팬들은 이거 너무 과한 금액을 쓰는 거 아니냐고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6천만 유로는 한국 돈으로 환산하면 현재 환율 기준으로 906억 원이 넘는 돈이에요. 물론 솔랑케를 1150억에 영입하기도 했고 브레넌 존슨을 영입하는데도 800억을 썼던 토트넘이기니만큼 이 900억이라는 게 아주 놀라운 금액까지는 아닐 수 있겠지만 이 선수가 현재 기록하고 있는 독일 분데스리가 내에서의 퍼포먼스나 또 실제 실적을 봤을 때는 아직 미완의 대기 수준의 선수에게 이 정도의 돈을 쓴다? 이것은 조금 무리수를 두는 게 아니냐? 실제로 지금까지 영입해왔던 선수들 모두 히샤이송부터 해서 메디슨이야 어느 정도 프리미어리그 내에서 뭔가를 보여줬다고 하더라도 솔랑키도 한 시즌을 반짝 잘했을 뿐이고 존슨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오버페이였던 것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무리하게 쓰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게다가 토트넘보다 더 명성이 높은 팀들 첼시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도 마티스텔 영입을 위해 움직이고 있었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더 재정적인 여력이 큰 팀들이라고 할 수 있는 맨유와 첼시가 동시에 경쟁을 하는데 토트넘이 가장 큰 이적료를 제시했다? 물론 그 점은 지난 여름 혹은 지금 몇 년을 돌아봤을 때 맨유와 첼시가 이전에 너무 많은 돈을 쓰다 보니까 재정 규정, 이 지속 가능성 규정으로 인해 이번 1월 이적 시장의 자금이 제한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토트넘이 더 과감하게 베팅한 것일 수도 있지만 이 정도 돈을 쓸 정도의 선수라는 것에 대해서
다른 팀들은 동의를 하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 애초에 바이에른 뮌헨 같은 경우에도 마티스텔을 좀 더 지켜보고 성장시키고 임대를 갔다가 와서 본인들이 재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까지 생각하면서 이 협상을 시작을 했는데, 토트넘에서는 단순히 임대로만 데려오는 게 아니라 완전 영입을 원한다면서 이 엄청난 이적료를 내걸었기 때문에 이 정도 금액이라면 바이에른 뮌헨이 자신들이 사온 금액보다 훨씬 많이 남으면서 이 유망주가 나중에 터질 가능성을 고려한다고 해도 충분히 줄 수 있다, 그렇게 반응한 금액이거든요. 물론 그런 금액을 제시해야만 토트넘이 원하는 선수를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남은 시점에서, 또 굉장히 공격진의 부상자가 많은 시점에서 데려와서 빨리 이제 경기에 투입할 수 있기 때문에 과감하게 질렀다고도 볼 수 있겠지만, 지금 이렇게 토트넘이 이적 시장에서 이적료만 좀 많이 쓰고 있는 상황, 그러면서도 그 이적료에 준하는 선수를 데려오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선수의 연봉은 높이 주지 않고 있다 보니까, 연봉이 높지 않은 과정에서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려면 팀과 팀 사이의 협의에서 앞서갈 수 있는 큰 이적료를 제시해 놓고 출전 기회를 많이 주겠다라는 얘기를 통해서 선수의 마음을 사로잡고 옵션 내지 추후 이적 가능성, 이런 것들을 논의하는 그런 방식으로 데려오다 보니까 결국 또 한 번의 이적을 추구하는 그런 선수들만이 올 수 있고, 여기서 본인의 전성기를 보내겠다고 생각할 수 있는 완성된 A급, 특급 선수들은 토트넘의 협의 대상이 못 되는 겁니다. 이적료는 비슷해도 연봉까지 그만큼 줘야 되는 선수들의 경우에 오지 않는다. 게다가 그런 상황인 팀에서 유망주나 조금 장래성이 있는 선수를 데려오려고 하다 보니까 다른 팀들에 비해 이적료를 더 많이 조금은 써서 무리하게 이제 B급 선수를 데려오는 경향들이 나오고 있다. 토트넘이 마티스텔에 대해서 물론 임대 후 완전 이적 조건을 제시했다라고 하지만, 완전 이적이 될 수 있는 옵션 조항이 매우 쉽게 달성이 가능하다. 최소한의 출전 시간만 달성을 하면 무조건 6천만 유로를 올 여름에 지급하고 영입을 해야 하는 그런 조건을 제시했기 때문에 바이에른 뮌헨은 동의를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 협의가 결렬됐다라는 내용을 독일 분데스리가에서 뛰고 있는 선수지만 프랑스 올림픽 대표 선수였던 마티스텔이기 때문에 레키프, 프랑스의 1티어 언론의 가장 공신력이 높은 기자죠, 로익 탄지 기자가 이 협의가 알려지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결렬됐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 마티스텔은 토트넘 합류를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프리미어리그 클럽들과의 협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즉 바이에른을 떠나지 않겠다는 생각이 아니라 토트넘으로는 안 간다는 결정을 일단 내렸다는 겁니다. 유럽 축구 겨울 이적 시장이 2월 3일 밤까지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번 주말 그리고 월요일까지 이 협의가 이어질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토트넘과의 협상은 완전히 끝났다는 거예요. 굉장히 충격적인 이유는 말씀드린 대로 토트넘이 가장 큰 이적료를 제시했는데 거절당했다. 그 얘기는 사실 토트넘이 더 높은 연봉을 제시하지 않았을 수도 있겠지만 그 문제가 아니라, 재정적인 문제가 아니라 이 어린 유망주 19살인 마티스텔 입장에서는 본인이 앞으로 얼마나 더 좋은 커리어를 만들어갈 수 있는가에 대한 비전과 프로젝트를 고려했을 때 토트넘에 가지 않는 게 낫겠다라는 그런 결정을 내렸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왜냐? 파브리치오 로마노 기자 역시 토트넘의 내부 상황을 정말 잘 알고 있고, 또 토트넘뿐만 아니라 전 유럽에 걸쳐서 가장 풍부한 정보망을 구축한 스타 기자거든요. 파브리치오 로마노 기자도 비슷한 시간대에 속보를 전했는데, 마티스텔이 토트넘의 제안을 거부하기로 결정했다고 하면서 6천만 유로라는 엄청난 패키지에다가 회장이 선수와 직접 대화를 할 정도로 강력한 의지를 보였음에도 마티스텔이 토트넘 측에 자신의 결정을 알렸습니다. 아주 놀라운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면 텔은 토트넘에 가지 않을 것이고, 이로 인해 토트넘보다 더 적은 이적료를 제시하려고 했기 때문에 이 딜이 무산되는 걸 지켜보려던 팀들은 다시금 텔을 데려올 수 있을지를 이제 관심을 보이고 있다라는 것이죠. 마스텔 선수 본인과 에이전트가 토트넘의 제안을 거부하고 나서 이제 다른 모든 옵션을 평가하기 위해서 여전히 뮌헨에 함께 머물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바이에른 뮌헨을 떠나겠다라는 생각은 그대로라는 거예요. 토트넘은 다른 타겟을 모색해야 하는 상황이 됐고, 텔은 임대 또는 완전 이적의 조건을 준비하고 있는 다른 입찰을 고려할 거라고 했는데, 그 다른 프리미어리그 팀들의 정체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첼시, 아스널, 에스턴 빌라까지 토트넘보다 훨씬 더 역사가 깊고 현재 전력과 순위와 모든 면에서 우월한 팀들이 남아있는 겁니다. 결국에 토트넘은 이들을 이기기 위해 가장 많은 돈을 제시했지만 까였다라는 게 확실시되는 내용인 것이죠. 그런데 정말 텔이 토트넘을 거절한 이유는 무엇일까? 캐리 하우 기자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다니엘 레비 회장 외에 이제 바이에른 책임자들에게도 정보가 이어지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기자들에게도 충분히 전해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는 겁니다. 캐리아우 기자가 스카이 스포츠에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텔은 일단 바이에른 뮌헨에서 더 도전해보고 싶다. 그래서 지금 바이에른 뮌헨을 떠나고 싶은 것은 완전히 바이에른 뮌헨을 떠나려는 게 아니라 좋은 수준의 리그, 좋은 팀에서 임대 선수로 뛰면서 지금 경기력을 끌어올리고 감각을 살리고 잘해서 다시 바이에른에 와서 1군 주전을 도전하고 싶다는 의지가 더 크다. 그런 이유로 이적을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토트넘으로 아예 가는 것을 원치 않았다라는 겁니다. 캐리아우 기자는 재정적으로 볼 때 이 거래가 바이에른에게 지금까지 받은 가장 좋은 거래였는데 무산된 부분들을 명확히 명시했고, 토트넘 소식을 전문으로 다루는 매체 중에 최대 규모인 스포츠웹은 에스턴 빌라가 여전히 경쟁에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빌라와의 팀 프로젝트, 비전 이런 면에서까지도 토트넘이 전혀 다른 궤적, 떨어진다. 맨유, 첼시, 아스널이라면 그럴 수 있지만 에스턴 빌라에게까지도 이제 토트넘은 매력이 더 떨어지는 팀이 되고 말았다라는 상황을 자조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 좀 더 자세한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토트넘 소식에 정통한 영국판 스카이 스포츠의 리알 토마스 기자는 토트넘이 마티스텔을 영입하기 위해 정말 모든 수단을 다 했는데도 선수가 거부를 하고 말았다. 이제 다른 타깃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게 됐다고 했어요. 디 애슬레틱의 데이비드 온스테인 기자는 바이에른 뮌헨 구단과 마티스텔의 에이전트까지도 이 제안을 수락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선수가 거절했다. 선수가 뮌헨에 남고자 하는 결정을 내렸다라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에이전트까지 수락을 했다는 건 선수 연봉 조건조차도 꽤 괜찮았다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순수하게 토트넘으로 가서 내가 잘 될 거라는 기대감이 없다라는 마음으로 거절을 했다라는 거예요. 마티스텔이 토트넘을 거절한 부분에 대해 영국의 인터넷 신문 디 아이 페이퍼에 따르면 마티스텔이 토트넘을 거부한 이유는 토트넘이라는 클럽을 무수해서가 아니라 그저 본인이 1군에서 많이 뛰기 위해 지금 이적을 추진하고 있는 것인데, 토트넘으로 갔을 때 많이 뛰는 주전 선수가 되기 어려울 것 같다라고 생각해서 거절한 거다. 이건 이제 토트넘의 좀 우호적인 내용이죠. 아마 이 설명은 디아이 페이퍼 자체가 그렇게 취재력이 뛰어난 매체가 아닌데 구단의 입장을 반영한 내용을 전달해 주면서 구단이 원하는 내용이 나갈 수 있도록 구단에서 오랜만에 이 기자에게 정보를 제시했다고 볼 수 있다. 왜냐? 구단의 대회의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고 가치가 떨어질 수 있으니까, 아니 우리 팀에 솔랑키도 있고 히샬리송도 있으니까 텔이 좀 안 오려고 했던 것 같아. 본인이 원하는 기회를 못 얻으려고 한 것 같아. 라고 이제 얘기를 한 것이죠. 그러나 이게 진실일까? 곧바로 반박되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독일판 스카이 스포츠의 플래텐베르크 기자는 이렇게 얘기해요. 지난 4일간의 협상 끝에 마티스텔이 오늘 토트넘으로의 이적을 거부한 이후 그는 아예 바이에른 뮌헨에 남을 가능성조차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토트넘과의 협상이 꽤 잘 진행이 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다른 프리미어리그 팀들이 남아있긴 하지만 토트넘과 협의를 해보고 많은 고민을 해보니까 내가 이렇게 나가는 것보다 그냥 바이에른에 남아서 성장하는 게 내 장래에 더 좋을 수도 있다. 조금씩 뛰면서라도 좋은 훈련 받고 팀에 자리 잡아 있는 게 다음 시즌을 위해 좋을 수도 있다. 다음 시즌 되면 다른 선배 선수들도 나갈 수 있으니까 뭐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토트넘과 협상을 하고 나서는 조금 더 현타가 왔다고 해야 될까? 내가 토트넘으로 가게 되면 어떡하지? 약간 이런 걱정까지 했다라는 것이죠. 바이에른 뮌헨 측에다가 마티스텔이 나 그냥 팀에 남아도 된다. 굳이 억지로 날 보내지 않아도 된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물론 에스턴 빌라와 아스널, 첼시가 어떤 제안을 할지 모르고 또 본인이 임대로만 떠나고 싶지 완전히적으로 팀을 아예 떠나고 싶지는 않다라는 생각 때문에 이 팀들까지 또 거절할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모든 상황들과 달리 맨유, 빌라, 아스널, 첼시와의 협의 역시 프로젝트와 비전이 중요하다라고 알려져 있고, 마티스텔이 토트넘의 제안을 거부한 결정적인 이유가 토트넘이 제시했던 그 조건들과 별개로 토트넘의 프로젝트에 확신이 서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포스테코글루 감독을 선임해서 진행하고 있는 이 장기 프로젝트, 토트넘이 궁극적으로 이루고자 하는 면에 대해 마티스텔은 공감하지 못했다. 그 현실성뿐 아니라 목표치까지도 공감하지 못한 게 아닐까. 바이에른 뮌헨에 온 선수라면 챔스 우승, 리그 우승, 수많은 우승을 원할 텐데 토트넘이 그런 우승을 이룰 수 있는 팀일까? 그 점에 대해서 믿음을 갖지 못했다고 봐야겠죠. 그리고 선수 개인의 발전에 대해서도
아마 지금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팀을 운영하고 있는 상황들을 많은 노출을 통해 들었을 거예요. 지금 바이에른에 뛰고 있는 해리 케인이나 다이어에게서도 얘기를 들을 수 있고 지금 프랑스 선수들이 많이 토트넘에 있는 상황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이들에게 충분히 많은 얘기를 들었을 수 있다. 한 토트넘의 꽤 유명한 팬은 소셜미디어 X를 통해 데런 얄렛이라는 분인데 이 이야기가 사실이라면 프로젝트 때문에 거절한 게 사실이라면 지금 텔조차 이 포스테코글루 감독을 믿지 못한다는 거 아니냐. 정말 엉망진창으로 팀을 운영하고 있는데 당연히 가고 싶어 할 리가 없다. 특히 경기장 안에서 감정이 뜨거울 수 있는 19살의 선수에게는 더욱더 좋은 환경이 아닐 수 있다고 했고요. 그런 것들은 본인이 무리하게 뛰고 또 본인을 조율해주고 몸 상태를 관리해줄 팀이 아니라고도 생각해서 거절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스퍼스 익스프레스라는 토트넘 전문 소셜미디어 채널 역시 랑달 콜롬보아니에 이어 마티스텔 둘 다 이번 이적 시장에서 토트넘의 최우선 타깃이었는데 원래 무아니가 최우선이었잖아요. 무아니도 임대 후 완전 이적으로 큰돈 써도 데려오려고 했는데 거절하고 유벤투스로 단기 임대만 갔고 그 다음에 최우선 영입 대상이 마티스텔인데 또 거절당했어요. 둘 다 별다른 주저 없이 많은 고민한 것도 아니에요. 만나서 몇 분 지나지 않아서 얘기 들어보고 바로 거절했단 말이에요. 애초에 갈 생각 자체가 없었다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조금 기대를 걸고 아마 뭐 찾아오긴 했으니까 얘기는 들어보자라고 했겠지만 별달리 새로운 건 없었다. 결국 이것은 토트넘이라는 팀이 축구적인 측면에서 수년 동안 구단 운영을 방치해왔다. 구단이 야망을 갖고 우승에 도전하는 팀이라는 것들을 보여주지 못한 부주의의 결과다라고 정리를 한 것입니다. 이로 인해 토트넘은 새로운 타겟으로 옮겼다고 합니다. 이탈리아 칼초메르카토 기자인 로리스 마리넬리 기자의 보도에 따르면 AC밀란의 오카포르가 애초에 다른 언론 기자들도 얘기했었죠. 토트넘이 텔 영입에 실패할 경우 옮길 수 있는 대상이라고 했는데 이 선수가 이제 구체적인 후보자가 됐다. 그리고 지금 AC밀란 측과 토트넘이 여러 선수를 두고 영입 협의를 벌이고 있는데 이 거래는 아마도 주말 중에 완전 영입 조건이 달려있는 임대가 될 것이다. 지금 당장 이적료를 내는 게 아니라 반년 써보고 어떤 조건에 따라서 영입을 하는 것인데 그 조건이라는 게 이전처럼 어려운 달성이 아닌 역시나 쉽게 달성할 수 있어서 밀란도 동의할 수 있는 그런 조건으로 진행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밀란과 협의가 복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라두 드라구신의 부상, 저희가 경기를 보면서도 이거 십자인대 나간 것 같다라고 입중계에서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구체적인 이제 발표는 나오지 않았지만 심각한 수준의 부상으로 알려지다 보니까 최소 한 명 이상의 센터백을 토트넘이 영입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라고 알려졌거든요. 그러면서 잔루카 디마르초 이탈리아 내부의 최고 공식력 기자가 토트넘이 밀란 수비수인 토모리와의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고 했고 이어서 마르코 콘테리오 기자는 토트넘이 2,500만 유로의 이적료를 제시를 했다. 이 금액은 유벤투스 역시 토모리를 원하고 있는데 그들이 제시한 금액과 동일하다고 했어요. 중요한 점은 토모리가 그래도 잉글랜드 선수고 첼시 출신 선수이기 때문에 프리미어리그로 오고자 하는 생각이 있다고 해요. 지금 밀란에서 주전 경기에서 밀리기도 했고 밀란이 다른 센터백 영입을 추진하고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성사될 가능성이 분명히 없지는 않으나 중요한 것은 지금 토트넘이 많은 선수들에게 기피 대상이 되고 있다. 2,500만 유로라는 조건에는 여기에 추가적인 활약에 따른 옵션, 보너스까지 들어가는 총액 3천만 유로 수준이라고 합니다. 200만 유로는 추가 달성이 쉽고 300만 유로는 쉽지 않은 조건이긴 해도 어찌됐거나 꽤 큰 돈을 또 제시를 한 거고 결국 이 제시 이후 디마르초 기자는 AC밀란과 토트넘이 구단 간 합의를 마쳤다. 이제 선수가 결정을 하면 된다라는 단계로 넘어갔다고 했습니다. 꽤 빠르게 진행이 된 것이죠. 그러나 말씀드린 대로 토모리가 고민할 시간을 달라고 했던 것은 아마도 무안이나 마티스텔처럼 토트넘으로 가긴 그렇지 좀 더 기다려보고 다른 팀에 가거나 그냥 밀란에 남아서 여름에 추진해보자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도 남아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카포 영입도 잘 안 될 수가 있다 보니까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지금 시장에 내놓은 선수죠. 알레한드로 가르나초에 대해서도 토트넘이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이 선수에 대해서는 완전한 영입뿐이 아니라 반년 임대로라도 일단 데려오려고 제시를 했다라고 하는데 이 보도는 공신력이 높은 데일리메일의 사미 목벨, 크리스 휠러 기자가 함께 썼기 때문에 실제 진행되고 있는 일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그러나 이 보도에 대해서 토트넘 내부 소식 1티어 에이전트죠. 폴 오키프는 여러분들 지금 가르나초에 대해 흥분하고 있죠? 하지만 제가 흥을 깨고자 일부러 그러는 건 아닙니다. 그는 토트넘에 오지 않을 겁니다. 마티스텔 얘기가 나왔을 때는 팬들이 이 선수 너무 오버페이라고 걱정했는데 가르나초를 임대로 데려온다고 하니까 프리미어리그에서 보여줬던 활약들이 있으니 기대감을 보이는 반응들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안 온다. 그런 좋은 선수는 토트넘을 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과연 토트넘이 이 떨어진 위상을 만회하기 위해 어떤 또 움직임을 가지게 될지, 결국 어떤 선수를 영입해서 지금의 수많은 부상 선수로 인한 위기를 해결할 수 있을지, 한준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통해 유럽 축구 겨울 이적 시장 마지막 날까지 나올 뜨거운 소식들 빠르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